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문명은 다른 문명을 정복하고 또 어떤 문명은 정복을 당했을까? 정말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오늘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은 책 총균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그런 넓은 지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잡학이라면서 좀 쓸데없다고 여기기도 해요. 참 이상한 모순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경계를 넘는다는 것의 진짜 가치가 뭔지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아는 분야, 그 울타리 밖으로 한 발짝 나가야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요. 답이 딱 남아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들. 이거 물리학 하나만으로 혹은 생물학 하나만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처음부터 여러 학문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질문들인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보통 한 분야를 깊게 파는 전문가에게 박수를 보내고 상을 주죠. 그런데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질문, 왜? 라는 질문은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어찌 보면 잡학처럼 보이는 지식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경계를 넘는 사고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에르빈 슈레딩거의 이야기예요.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죠? 슈레딩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던 분입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였던 거죠. 그런데 1943년에 이 물리학자가 정말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이건 생물학자들의 영역이잖아요? 당시 생물학계에서는 아마 웬 물리학자가 우리 영역에 와서 저런 질문을 하지? 하고 좀 황당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대담한 시도였죠. 슈레딩거 본인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비웃음 당할 거고 실수도 많이 할 거다. 하지만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나는 멈출 수 없다. 와, 이런 지적인 용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슈레딩거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 단백질일 거라고 추측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정답은 DNA였죠. 하지만 유전 정보는 아주 안정적인 원자 배열 구조의 암호처럼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의 물리학적인 통찰이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주게 됩니다. 실수가 더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스토리, 총균쇠를 탄생시킨 또 하나의 위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분도 슈레딩거처럼 원래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뉴기니에서 새의 진화를 연구하던 생리학 교수였죠. 그런데 그 역시 운명처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뉴기니의 한 현지 정치인 얄리가 다이아몬드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여기서 화물, 즉 카고라는 건 서구 문명이 가져온 기술, 쇠도끼, 의약품 같은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뜻합니다. 왜 당신들에게는 그 모든 게 있고 우리에게는 없나요? 이 단순하면서도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 다이아몬드의 남은 평생을 바꾼 연구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쇠를 연구하던 생리학자가 인류 문명 전체의 불평등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체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마치 명탐정처럼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먼저 사건 현장, 즉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충돌을 분석했죠. 그리고 직접적인 살상 무기였던 총균쇠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근본적인 원인, 즉 궁극적 원인을 찾아 나선 겁니다. 총과 쇠, 물론 강력한 무기였죠.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을 초토화시킨 진짜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었어요. 유럽인들이 가축과 함께 생활하며 얻게 된 천연두나 홍역 같은 질병들 말이죠.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원주민들에게 이 균들은 그야말로 핵폭탄과도 같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사라지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죠. 왜? 왜 하필 유럽인들이 강력한 총과 쇠, 그리고 무서운 균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반대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을 정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표에 그 모든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결론은 인종이 아니라 질이었다는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넓게 뻗어 있어서 기후가 비슷하니까 한번 개발된 작물이나 가축, 기술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반면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아메리카 대륙은 기후대가 계속 바뀌니까 확산이 너무나 어려웠죠. 심지어 가축으로 삼을 만한 대형 포유류도 유라시아에는 13종이나 있었지만 아메리카에는 라마 단 한 종뿐이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시작점의 차이가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문명 간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불평등은 어떤 인종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어떤 대륙에서 역사를 시작했느냐는 지리적 운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기존의 모든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장대한 역사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꼭 가져가야 할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중요한 질문은 절대로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 둘째,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 경계를 넘을 때는 슈레딩거처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오롯이 나만의 능력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환경이라는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학생이 아니라 시험도 없고 정해진 전공도 없는 그저 순수한 호기심으로 평생 동안 세상을 배우는 영원한 고등학생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당신은 과연 어떤 새로운 경계를 넘어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